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내일은 11.6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특히 부산 검정구청장 선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가 뛰어들어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전쟁이 벌어졌고, 이재명 조국의 이 단일화 합의로 지금 민주당 김현지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부산 검정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지금 양강구도, 생각보다는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정구청장 선거를 놓칠 수 없다는 한동훈 대표,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밤 부산에서 잔다고 합니다. 자, 반면 이 전라남도 영광과 곡성은 또 다릅니다. 거기는 3파전입니다. 거기도 민주당에 대항하는 조국혁신당 후보 그리고 진보당 후보 이렇게 어울려서 지금 그쪽은 일촉즉발, 거의 뭐 전쟁터 같다고 합니다. 이 조국 대표 입으로 거의 난투극이 벌어졌고, 지금 그쪽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쪽은 이재명과 조국이 붙고 있고 이쪽은 한동훈과 이재명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재명 대표, 내일이 선거인데 오늘 재판에 발이 묶였습니다. 자, 방금 전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정말 당대표 유고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선거인데 당대표가 이걸 지휘하고 이 선거 유세를 해야 할 당대표가 재판정에 피고로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서울중앙지법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제 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를 함께하는 이 재판에서 대장동 부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일이 재보궐선거인데 지금 이재명은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이 지금 민주당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금 전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궐선거 투표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길 부탁드린다. 재판이나 잘 받아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백현동, 이 성남 FC 위례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을 만나 보궐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법 리스크가 정말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장동 등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주길 바란다.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심판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신저와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면서 재판받으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은 재판도 4개나 받고 있고 이런 자가 야당 대표인데 우리가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 톡톡 희망신을 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요일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앞으로 12월 중 이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화국의 주권자가 되는 길은 주권자,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적인 유동규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일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빨리 하지, 이건 뭐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어쨌든 내일이 선거인데 오늘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뜨거운 전장터는 부산 검정구청장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전라남도 뭐 영광군수, 곡성군수는 뭐 조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진보당이든 어차피 야권입니다. 그렇지만 이 검정구청장, 사실 여기는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부산의 많은 지역 중에서도 금정, 뭐 동래 이쪽은 원래 보수토입니다. 그런데 이 검정구청장 김재윤, 고인이 된 김재윤 전 검정구청장의 이 사망, 쓰러졌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이 김영배 의원이 사찰에 대해서 패륜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재윤 전 부산검정구청장의 유족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의 병환별 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뒤에 유감을 표하고 이 글을 삭제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부산 검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까지 뜨겁게 불태우고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법정에 간 이재명 대표, 뭐 사실상 당대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받느라고 선거 전날도 유고 상태입니다.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심판해야 합니다. 야당을.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부산검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사고입니다. 자, 이 선거 며칠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박빙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는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 후보 김경주 후보가 이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를 앞서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투표함을 열고 난 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이겼습니다. 무려 22%포인트 이상 크게 앞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여론조사 뭐 조금씩 틀릴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형 사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가 선거 며칠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지금 이번 부산 검정구청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떠들썩하게 했고,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정말 검정구청장이 민주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선거 결과, 자,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61.03%,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는 38.96%, 22%포인트 이상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불과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박빙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이야기,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 여론조사 문제는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김어준 등등등등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조사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역시 자체조사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2%포인트면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과학시대에 나올 법한 말입니까?
자, 오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 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다.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우리 당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번 여론조사가 틀렸을까요? 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자, 오늘 이 부산일보 등 이 부산의 현지 언론들은 재보선에서도 크게 빗나간 여론조사를 질타하는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여론조사기관 꽃, 그리고 뭐 뉴스피릿, 에브리뉴스 여론조사 등등에서 이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부산일보에 따르면 자, 결과는 지금 22%포인트 이상 이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접전 양상이라는 여론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뉴스는 힘들다 뉴스공장이 자체 여론조사 기관 꽃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지난 7, 8, 9일 4일 동안 금정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민주당 김경주 후보의 지지율이 40.9%로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 37.7%에 앞섰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완전히 정반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대형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 꽃과 관련해서는 조사기관 효과, 하우스 이펙트라고 불리는 진보 편향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색깔이 분명한 꽃 여론조사에 대한 보수층 응답률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검정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이념 성향 비율을 보면 진보 24, 보수 30, 중도 35, 잘모름 11%였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진보 성향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 검정구가 절대 보수 우위 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보수 응답자 비율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금정 보궐선거의 다른 여론조사 역시 접전 예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뉴스피릿 에브리뉴스 공동 의뢰로 이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6일과 7일 부산 금정구 거주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역시 선거가 한 열흘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이 조사에서 이 민주당 김경주 후보는 45.8,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는 42.3,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김경주 후보가 앞선 결과입니다. 물론 열흘 정도의 간격은 있지만 열흘 동안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기던 사람이 22%포인트로 집니까?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오늘 금정구 선거는 직전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조국 대표가 단일화를 하고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이기는 결과를 선거 며칠 전에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아무튼 한동훈 대표의 이 말이 앞으로 허는 아닐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말 장난질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난다고 했을 때 많은 언론들은 벌금 80만원형 정도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뚜껑이 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악했습니다.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선고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 정도가 심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런 면에서 이재명 피고를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친명 집회, 지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보수 집회,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는 만세 삼창을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징역 1년형, 저도 어제만 해도 징역 1년형 가능성을 제목으로는 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마 징역형까지는 나올까 했는데 실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입니다. 실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이 나와서 당선 무효가 되더라도 2심에서 이거 뒤집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자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역 1년형을 때렸는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 벌금 80만원형으로 감경할 수 있다? 아니면 무죄로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법정에서 이런 형이 나올 줄 예상했던가요?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총동원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들에게 법정에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을 예감한 걸까요? 자, 이재명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당히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넋이 나간 것일까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만 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돼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민주당 내의 리더십이 이제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충격이 적잖아 보입니다. 벌금 한 200만원만 나왔어도 이거 뭐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바꾸면 된다. 그런데 징역 1년형입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도 허위로 보인다고 했지만 이것보다도 결정적으로 징역형을 때린 것은 국정감사 2021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한 것이라는 이 발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온 뒤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오다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표정이 어둡고 넋이 반쯤은 나가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다.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이거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정교사 재판이 있습니다. 위정교사 재판을 맡은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재판 기일을 선거법 재판 선고 열흘 뒤로 잡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거법 판결을 한번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위정교사 재판에서는 실제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이제 운이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문기, 백현동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재판부, 한성진 부장판사의 질타, 지금 민주당은 거의 패닉 상태, 집단 멘붕 상태입니다. 이게 이재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대통령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당사를 팔아야 할지. 아무튼 오늘 1심 선고는 너무너무 더 큰 충격을 민주당에 던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